정부는 5차 재정 추계, 종합 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공론화 논의를 거쳐 2003년 이후에 21년 만에 단일화를 한 연금 개혁안을 드디어 마련하였습니다. 연금 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부는 연금 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는 한편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한민국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죠.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지난해 정부가 21년 만에 연금 개혁안 단일안을 발표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20일 이 연금 개혁 완수를 위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조정하는 법안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시간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차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오랜만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국민연금에 대해서 말씀 그렇습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국회에서도 상당한 논의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해 9월 단일안이 발표가 됐는데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제가 23년도죠. 그때 네. 제가 여기 나와서 8회차에 걸쳐가지고 연금을 시리즈를 한 바 예. 있습니다. 그 뒤로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10월 30일 날 종합운영계획을 제5차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예. 그 이후에도 저희가 공론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그때 500명 정도가 같이 서로 수기를 했었거든요. 그 결과 보험료는 13%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 주셨고요. 네. 그 뒤에는 저희가 21년 만에 예. 저희가 단일안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험료 13%, 우리 소득 대체율은 42%를 하자 했었고요. 우리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지난 21일입니다. 목요일에 정말 진짜 17년 만에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정말 토론이 있었고요. 그날도 한 3시간 반 동안 정말로 여러 가지 크레딧이라든지 보험료, 모수 또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것에서 매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2023년에 처임 나오셔서 그 8차례 동안 8번 했었죠. 그 부분부터 급격하게 연금 예. 개혁안이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어요. 예. KTV가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불씨를 당겨주셨거든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예. 이 최근에 프랑스 파리에서 이제 OECD 사회 정책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거기 차관님도 직접 참석을 하셨는데 프랑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여러 차례 이 개혁을 통해서 제도의 신뢰성이라든가 지속 가능성을 좀 높였거든요. 예. 이렇게 다른 나라 사례로 본 연금 개혁의 성공 전략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제가 이번에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참석을 했습니다. 예. 했는데 그냥 가기가 그것만 하기가 뭐해서 제가 여러 기관을 방문을 했는데 네. 예. 첫 번째는 이제 국립노령금고라고 그래요. 우리 지금 국민연금공단입니다. 이제 거기도 갔었고 또 하나는 인구전략연구소라고 그래가지고 저고위처럼 있는 데도 갔었습니다. 좀 예. 아까 보니까 여러 방송에 출산율이 반등을 했고 육아휴직도 10,000명이 넘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1.68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정도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가보니까 정말 프랑스 국립노령연금고인데요. 프랑스는 그 보험료를 27.8%를 냅니다. 네. 우리보다 3배를 내는 거죠. 그렇죠.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는 지금 9% 내고 있는데 어떻게 27.8%를 내고 있느냐. 국민들의 반발은 없나 했더니 그분들 말씀이 우리 프랑스 국민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내게 되면 나중에 충분히 받을 수 있다. 그런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통 한 7.8% 정도의 대체를 받거든요. 100만 원 같은 지금 벌고 있다면 한 57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거가 돼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개혁도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설명을 네. 드리겠습니다. 이 프랑스 연금 이게 가장 주의 깊었던 겁니다. 6차례 개혁을 통해서 연금 재정을 개선했습니다. 예. 이게 지금 93년도 개혁 전이거든요. 네. 2030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게 돼 있었어요. 한 700유로가 적자가 돼 있었는데 점차 개혁을 합니다. 야. 개혁을 6번째 해가지고 이게 지금 2023년도 그 개혁이거든요. 예.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해 같은 경우가 되려 흑자가 났습니다. 아. 그래 6번에 계속 개혁을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참 딜레마 이거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기도 한데 이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부가식입니다. 아. 네. 그해 보험료를 걷어서 그해 줘야 됩니다. 아. 근데 그게 부족하게 되면 그 돈 누가 내게 되냐면 결국은 국민들이 세금으로 내야 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30년 만에 지금 6번 개혁을 큰 개혁을 한 거잖아요. 이 마지막 개혁이 마크롱의 지금 개혁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도 개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역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71조라는 적립금이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 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개혁이 지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적립금이 지금도 1171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금 자체가 되려 개혁에는 이게 여러 가지 좀 뭐랄까 그 저해 요인이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됐었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역으로 적립금이 없다 보니까 그 해에 돈이 부족하면 그 해 세금을 내야 되니까 자꾸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감동을 받고 참 이렇게 큰 의미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준비해 주신 이 패널을 보니까 이 끝에 보면 2070년이고 현재 2025년을 보면 만약에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정말 엄청난 적자가 보이네요. 2025년.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2030년 되게 되면 이게 거의 나서 네. 많아서 700억 유로가 되는 거거든요. 예. 적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다 누가 내야 되느냐? 그 해에 있는 그 해에 세금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자꾸 개혁을 하게 된 거죠. 쭉쭉 예. 올라가잖아요. 이거 가장 큰 개혁이 이거 상당히 의미가 네네네.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자, 이렇게 프랑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한국으로 한번 다시 돌아와서 한국도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사실 계속 미뤄왔던 게 사실인데 예. 바꿔서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개혁을 하지 않으면 하루에 쌓이는 빚이 800억 이상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만큼 몰수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나온 김에 판넬로 설명을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리가 보험료를 9% 내고 4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40%를 우리가 받으려고 그러면 19.7%를 내야 됩니다. 네. 근데 지금 9% 안 내기 때문에 10.7%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적자가 하루 885억 원, 한 달로 치면 2조 7천억이 되겠고요. 네. 네. 그리고 연간으로 32조가 적자입니다. 지금 하루에 885억 85억 원이라는 원입니다.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2007년도만 하더라도 이게 800억이었었거든요. 예. 예. 점차 계획안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보게 되면 이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도 2,200만 명이 우리가 보험료를 걷고 있고 약 700만 명한테 이 보험 지급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랄까 1년 하게 되면 약 한 58조 정도를 걷습니다. 그런데 주는 돈은 39조거든요. 예. 네. 19조는 계속 거쳐가지고 올라가는 게 돼 있는데요. 그런데 점차 이게 성숙하게 되잖아요. 네. 보험료 내는 사람은 줄어들게 돼 있지만 받는 사람은 많이 되고 있다.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41년 되게 되면 수지가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2056년 되게 되면 기금이 소진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개혁을 해야 되는 것인데요. 다행히도 이번에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이 있었는데 사실은 공론화도 했었고 또 이렇게 지금 연금 논의를 하다 보니까 지난 21일 날 논의에서도 보험료 19%에서 13% 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야가 네. 다 이게 같은 공감대가 의견. 하고 예. 있습니다. 이 올려야 된다는 얘기하고 네. 있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공감대했을 공론화했을 때 경영계라든지 또 노동계라든지 시민사회단체가 다 공감을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보면은 이걸 9에서 13 올리게 되면 4%를 내야 되잖아요. 그 4%는 누가 내고 되냐면 반 정도는 경영계. 왜 우리가 직장 다니게 되면 반은 지금 사용자가 내게 돼 있고 네. 반 정도는 우리 또 스스로가 내게 돼 있잖아요. 그 경영계도 공감을 하고 또 우리 사용자, 우리 노동자도 공감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보험료를 못 올린 거거든요. 예. 보험료 9%가 98년도에 결정된 숫자입니다. 예. 원래는 88년도에 3% 시작을 해가지고 5년이니까 93년도에 6%, 98년도에 9%가 된 거예요. 네. 더 이상 못 올려가지고 오죽했으면 마의 두 자릿수, 마의 10%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난해 여러 가지 공감대와 지금 이 형세를 보면은 이게 13%가 어느 정도 공감대 됐기 때문에 정말로 개혁의 시기는 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개혁의 골든타임이거든요. 네.
또 하나 모수개혁 중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소득 대체율입니다. 예. 지금은 40% 되고 있는데 많은 의견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40% 자체도 이걸 보시게 되면 지금 대체율 이 균형에는 안 맞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지만 보험료를 좀 올리는 만큼 대체율도 올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욕구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0% 얘기도 있고 정부는 42%를 냈거든요. 네. 지난해가 42%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조정을 하자는 거 있었고 또 하나는 44% 얘기도 있고 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야가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대체율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정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 여러 의견 중에 하나가 소득 대체율은 이것만 봐서는 안 된다. 예.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구조개혁 과제, 예를 들면 퇴직연금이라든지 개인연금이라든지 또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봐서 논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효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중요한 것은 이미 보험료는 결정이 됐다. 그렇지만 소득 대체율 같은 경우에는 국회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보험료율 13%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 좀 확인이 일부 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지금처럼 노후에 소득 대체율의 40%에 해당하는 이 연금을 받으려면 19.7%가 돼야지 이제 수지 균형이 맞는 거 아까 잘 그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자동 조정 장치 도입의 좀 필요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예, 예.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동 조정 장치라는 것이 지금 OECD 지금 38개국에서 24개국 약 70%가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아마 가장 그 원인 중에 하나는 저출생입니다. 똑같이 재정을 어느 정도 해놨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나중에 보험료 낼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대 수명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늘어나게 돼 있잖아요. 저희가 우리 이 국민연금 도입할 때만 하더라도 그 우리 평균 수명이 70.3세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84세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14살을 더 삽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생활 여건도 좋아지게 돼 있고 의료권이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외국도 그런 똑같은 세례가 있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게 14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 연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만큼 더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양한 나라에서 그렇게 이렇게 뭐랄까 자동 조정차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자동으로 조정한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가입자가 줄거나 기대명이 늘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연금액을 조정을 한다. 그게 자동 조정 장치입니다. 한번 그 판넬을 한번 저희가 그 자료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 예를 들면은 핀란드 같은 경우도 지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네. 아까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핀란드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크레딧 말고요. 네, 크레딧 요것은 지금 크레딧 제도고요. 예, 나라별로 예. 독일과 일본, 스웨덴 또 예, 급여 예. 수준 어떤 제도 지급 능력을 여기 지급하고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예, 보시죠. 맞습니다. 예, 예. 한번 보시죠. OECD 주요국의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죠. 급여 수준과 기대명을 지금 연동한 건데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기대명이 증가한 만큼 연금액을 조정합니다. 네. 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기대 여명 개수라는 것을 사용하게 돼 있고요. 맨 아래에 있는 영국 보시죠. 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수급 연령을 조정할 때 기대명을 고려합니다. 달리 말하면 기대명이 늘어나게 되면 그만큼 수급 연령을 늦춘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 제도가 있게 돼 있고 또 하나 또 보여주시죠. 뭐. 네. 그 다른 나라도 또 있는데요. 네, 이제 독일과 일본, 독일과 일본과 또 스웨덴이 또 있는데, 예. 예, 예. 자,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제도 부양비라고 있습니다. 예, 제도 부양비 해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그 뭐랄까 지속 가능 개수라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해 걷는 돈보다 나가는 게 많다. 그러면 지속 가능 개수를 적용을 해가지고 금액을 조정하게 돼 있고 일본도 있잖아요. 저 일본은 가봤습니다. 네. 거시경 슬라이드라고 그래가지고 마크로 슬라이드 내려오는데 우리하고 지금 가장 비슷한 제도입니다. 근로자 수가 감소한다. 그러니까 사람 보낼 사람이 없다. 예. 네. 이게 3년간 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거하고 기대 여명, 기대 수명이 증가한 만큼 그만큼 급여액을 조정을 해줍니다. 일본도 15년, 16년, 19년도에 3번을 조정을 했고요. 이 스웨덴 같은 경우도 밑에 보시잖아요. 총사산 부채 비율이 1점을 하회할 경우 이것만 총자산 총비율 마찬가지거든요. 네. 총자산이 뭐냐면 그 받는 돈, 부채는 뭐냐면 나가는 돈이 1.0을 떨어질 경우 그럴 때는 연금액을 자동 삭감하게 되는데 그때는 균형 주수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21일 날도 네. 이런 외국의 사례를 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자동 주행 자체를 도입할 때가 되었다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많은 분들이 뭐 공감도 하시고 또 때로는 야 이것이 잘못하면 자동으로 삭감되는 제도 아니냐 네. 그런 말씀도 있어 논란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서도 도입의 필요성은 저희는 지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OECD 전체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좀 전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 대체율 40%가 보험료율의 19.7%와 비슷한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동 조정 장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외 사례도 보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연금이라는 게 결국은 예. 내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네. 국민이 고민하는 부분은 내가 낸 만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크레딧을 주는 것들과 그리고 또 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정확하게 법률에 적어놓자. 지급 보장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크레딧을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하는 데에는 그만큼 자기가 돈을 내지 않고도 예. 가입 기간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첫 번째가 출산 크레딧인데요. 지금은 둘째부터 12개월, 셋째 18개월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네. 50개월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약간 바꾸려고 합니다. 요즘은 둘째 같은 경우가 지금 0.7, 뭐 5점 될 것 같아요. 제 네. 같은 경우가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 명도 안 낳는 거잖아요.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뭐 다자녀 같은 경우가 사실 둘째라 하지만 앞으로는 첫째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둘째부터가 아니고 첫째부터 12개월 인정한다. 5명이 되면 12, 60개월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맥시멈 50개월에서 제한을 없애는 걸로요. 예를 들면 뭐 6명 같은 경우에는 72개월. 네. 네. 또 더 많이 나오게 되면 그 이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군 크레딧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갔다 오게 되면 지금은 6개월만 인정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보면 육군은 18개월을 하고 있고 예. 또 해군은 20개월, 공군은 21개월을 하고 있고 사회복무요원도 21개월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저희 때 군대 생활할 때는 30개월 했었거든요.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서도 저희 생각에서는 이거는 군 복무 전체를 해줘야 되겠다. 네. 해가 전체를 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급을 보장해 주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국가의 책무에 있어가지고 안정적 지급이 되도록 시책을 수립하는 그런 조항이 있지만 예. 이거 가지고는 불확실하다, 불충분하다고 하기 때문에 국가는 완전히 그 국민연금을 지급을 보장한다. 이런 조항까지도 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청년분들이 원하는 제도입니다. 네. 청년분들이 첫 번째 지급을 보장해달라. 두 번째 우리가 아이를 낳든지 군대 갔다 오게 되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해달라. 제가 이번에 반드시 이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네. 이 보면 한국에서는 국민, 퇴직, 개인연금이 연금 삼총사라고 불려서 예, 예, 예. 노후 생활에 꼭 필요한 연금이다 이렇게 불리는데 이렇게 이 노후 소득을 하나의 방식이 아니라 여러 단계로 좀 구성을 해서 이렇게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다층 연금 체계 구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논의 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두 분들도 아마 노후를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뭘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김현정 코 얘기한 것처럼 뭐 IRP라든가 퇴직연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 예, 예.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있고 예, 뭐 예. 연금 그 개인연금이 결국은 이런 국민연금 이외의 예, 예.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스스로 이제 60세가 퇴직을 하고 또 65세가 되면은 이제 연금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첫 번째는 국민연금이고요. 예. 국민연금 계획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제가 판넬 준비했는데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겁니다. 퇴직연금입니다. 아. 우리 직장인 같은 네. 경우에는 이제 한 달, 사실은 1년 근무하게 되면 한 달치를 그 사용주가 넣어주게 돼 있거든요. 예. 네. 그게 8.33%가 돼 있고 지금 670원 근처백만이 되잖아요. 네. 지금 연금 그 액도 그 적립금이 한 400조쯤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얼마죠? 457만 명이 하고 있는데 예. 여기도 한 뭐 170 정도가 그 적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수직연금이 있는데 요 세 개를 가지고 잘하는 것이 우리 연금 상청사입니다. 네. 특히 퇴직금 같은 경우는 지금은 보면은 거의 많은 부분이 의무화가 안 돼 있고 퇴직금을 찾아가기도 하고 네. 또 하나는 이 연금보다는 90% 정도를
스스로 찾아가세요. 주로 어떨 때 찾아가게 되면은 집을 살 때라든지 전세를 들 때, 또 자녀분들의 결혼 자금으로 찾아가십니다. 그 개인연금 같은 경우도 지금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세금도 한 16% 여러 가지로 감세해주고 있긴 한데, 이것도 많이 이제 보면은 그 들지를 않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게 해가지고 한다는 거, 이건 연금화를 한다는 거, 의무한다는 거, 그거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세 개를 잘 해서 하는 것이 연금 상총사로서 두텁게 보장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요 밑에가 또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지만 기초연금이라고 그래서 지금 한 736만 명한테 주고 있는데, 지금 혼자는 34만 2천 원입니다. 그리고 그 부부 같은 경우는 50한 4, 5만 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튼튼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마 지금 이렇게 주고 있지만 혼자 같은 경우도 26년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어르신 약 한 500만 명쯤 되실 것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40만 원 인상을 하고, 마지막 27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모두 40만 원 정도 인상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국민연금이라든지 또 뭐죠?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통해서 삼총사와 또 기초연금, 이것도 힘들 경우에는 우리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혼자 같은 경우 71만 원을 보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저희가 두텁게 보호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참 2023년부터 쭉 진행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뭐 소득 대체율, 보험료율, 자동 조정 장치, 또 명문화, 또 크레딧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많은 국민의 이야기를 듣고 계시잖아요. 또 이제 국민 여러분에게 하고 싶으신 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말씀? 첫 번째는 제가 우리 KTV에 우리 고모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8차 23년도 하면서 정말로 연금 시리즈였었거든요. 잘 짚어주고 그랬기 때문에 정말로 사회적으로 연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됐다라는 그런 고마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885억 원이 좀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연금 개혁은 빨리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코로나를 오래 했거든요. 그럴 때 제가 그 브리핑을 매주 금요일 날 했는데, 어느 분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자분이 갑자기 질문이 들어왔어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이 있는데 어느 백신이 가장 좋은 백신입니까? 그렇게 저한테 질문을 갑자기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다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자님, 가장 좋은 백신은 지금 가장 빨리 맞는 백신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연금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가장 좋은 개혁은 지금 빨리 하는 개혁입니다. 그리고 그래야만이 하루 885억 원을 지금 빨리 막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마침 국회에서 지난 목요일도 있었고 이번 주도 있었고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라는 그 원래 민의의 전당이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정책을, 국민이라는 정책을 마련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정말 공감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개혁을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지금 우리 여야 의정 사진 나오고 있잖아요. 빨리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서 지금 조만간에 연금 개혁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KTV 고맙습니다. 그럼 이제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또 하나하나 정해진 부분들을 나와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또 와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복지부 이기일 차관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